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크게 한 방을 노려본다면 어떤 크립토 섹터를 노려볼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일본의 총리, 기시다 총리가 이전에 웹3는 새로운 자본주의다. New form of capitalism. 상당히 웹3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자, 일본의 최대 자산 운용사 노무라 홀딩스에서 아예 코인과 NFT 부서를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큰 은행 중 하나죠. 미쓰비시 쪽에서 그 애니모카 브랜드 파트너십을 했는데 지금 일본 은행 중에 NFT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미쓰비시. 자, 미쓰비시 전범 그룹 아시죠? 일본에서 매우 큰 금융 그룹입니다. 자, NFT일까요? 아니면 지금 미쓰비시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투자를 엄청 해놨습니다. 여긴 뭐냐면 디지털 자산 전용 지갑에다가 투자를 했네요. 자, 지갑에다가 디지털 증권, 엔화, 연동, 디지털 화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갑에는 우대권, 티켓, 회원권 등을 NFT로 팔 수 있는 프로그램 및 UT, 그리고 이제 ST는 증권형 토큰이죠. 개인 투자자는 스마트폰 월렛을 통해서 그 이제 증권형 토큰과 이건 유틸리티 토큰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선점하는 것은 디지털 지갑을 선점하는 겁니다. 자, 그 지갑에 지금 증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쿠폰과 티켓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이거 이제 제가 비유를 하면요. 우리 카카오톡 쓰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톡을 혹시 돈 받고 다운받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죠. 이거 사용료를 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카카오톡이랑 보시면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잘 쓰는데 카카오 측에서는 수익을 어디서 얻을까요? 이 플랫폼 위에다가 뭐 선물하기도 하고 이모티콘도 팔고요. 뭐 음악도 사고요. 뭐 미용실, 택시, 여행, 뭐 여러 가지 뭐 증권, 보험 상품을 그 위에다 딱 얹어 놓습니다. 수익은 거기에서 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지갑입니다. 미쓰비시에서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뭐 프로그래멧 코인이네요. 자, 작년 2월이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된 기사인데요. 자, 일본의 중앙은행 CBDC죠. 디지털 엔화, 기타 디지털 자산 간 상호 운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만들었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CBDC가 됐다가 CBDC가 코인으로 건너갔다가 NFT까지도 왔다 갔다. 자, 웹3 세계에서는요, 독자 플랫폼, 지금 이제 웹2만 해도 뭐 네이버, 구글, 이제 빅테크 기업이 독점했잖아요. 그 수익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근데 웹3는 그게 안 돼요. 호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환이 안 되면 사실상 그 이제 거기 이제 고인물이 됩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 어딜 봤나? 여기선 지금 애니모카 브랜드 일본 자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600억 가까이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뭐 미쓰비시도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홍콩 소재 블록체인 및 NFT 게임 개발 투자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NFT 코인이다, 메타버스 코인이다, 게임 코인이다, 뭐 지갑 뭐 이렇게 탑재된 코인도 있겠죠. 그리고 뭐 미래의 어떤 그 웹3 부동산이다. 이게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게임에서 메타버스고요. 메타버스 상에서 NFT 사고 팔고요. 그러려면 지갑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게임 내에서 부동산도 서로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번 그 영상의 주제는 제가 게임 편을 준비한 겁니다. 자, 일본에서 그러면 게임이 왜 그렇게 흥왕할 수 있냐? 뭐 원래 애니메이션 게임이 뭐 극도로 발달한 나라가 사실 일본이잖아요. 근데 웹3 관련해서 특히 게임 규제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개발하러 많이 오겠죠. 이게 이제 뭐 일본이 선택한 그 코인과 웹3의 미래는 그게 바로 게임 산업이다. 저는 이 코인을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뭐 이분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게임 쪽에서 큰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팀 드레이퍼라고 있습니다. 그 VC, 벤처 캐피탈의 거의 뭐 창시자의 손자가 되겠죠. 자, 이분이 미래의 돈을 내가 생각해봤는데 좀 게임머니랑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자, 게임은요, 뭐 지금 블록체인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건 이전부터 오래전에 존재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빠르고 편하고 저렴하게 매매하고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것은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자,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부문보다 게임 산업이 웹3의 대량 채택이 그래서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게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이 웹3의 발전에 약간 좀 그 전조랄까요? 그 이제 그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가 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게임 분야에 지금 투자를 한번 해볼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이거죠. 투자는요, 내 피, 내 땀, 내 눈물을 불확실성에 던지는 겁니다. 불확실성에 던지는 게 투자입니다. 세상에 뭐 안전하면서도 고수익 다 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 절대 투자 조언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입맛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 다르세요. 이게 이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도 다르고요. 또 본인의 재정 상태, 심지어 어렸을 때 살아온 성장 환경도 이게 영향을 줍니다. 어렸을 때 좀 잘 살았다? 조금 그 관대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시달렸고 막 빚을 졌다?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대충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 추구형이죠. 지금 제가 코인만 했는데요. 뭐 코인이 아니라 안정 추구형은 뭐 이제 위험한 주식 코인 투자 안 하고요. 그냥 은행 예금에만 이제 두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는 이게 코인 방송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 추구형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쳐서 90% 이상 10% 정도만 뭐 주요 알트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요. 중간 성향, 비트, 이더 합쳐서 한 50%, 그 다음에 주요 알트의 25%, 또 작은 알트, 이건 뭐 이제 대박이면 뭐 100배, 1000배도 가지만 뭐 망하면 마이너스 90, 뭐 9%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위험한 성향이다. 내가 조금 뭐 나이가 어리다. 난 좀 많이 잃어도 괜찮다. 자, 비트코인 이더 25%, 주요 알트 25%, 오히려 시총이 작은 알트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 제가 볼 땐 좀 위험해 보입니다. 뭐 어찌 됐건 이건 뭐 연령이나 성향이나 재정 어떤 상황에 따라 이게 다 다를 수 있다. 뭐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은 주요 알트 혹은 작은 알트라 보시면 되겠죠. 주요 알트 중에서 지금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코인. 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바로 말씀이 아니네요. 자, 크게 보면 4개입니다. 자, 인프라 코인, 이제 플랫폼 코인, 특정 게임 코인, 스튜디오, 메타버스 뭐 이렇게 대략 나눌 수가 있는데 특정 게임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 게임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된다고 해도 뭐 몇 억 명이 몇 년간 계속 게임을 사용해 줄 거. 이게 사실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위험도 보상도 그래서 큽니다.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근데 특정 게임이 망해도 게임의 인프라, 플랫폼은 지속 상승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 인프라,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위험은 한 중간 정도 되겠죠. 하지만 보상은 높아질 수 있다. 왜요? 특정 게임이 망해도 그 이제 게임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게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소의 주식은 이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면 주식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코인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뮤터블 X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이뮤터블 X를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러비 퍼거슨이라고 하는 창업자가 뭐 이렇게 설립을 했고요. 굳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레이어 2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데요. 이 이뮤터블 X는 특히 게임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아까 그 보셨던 창업자가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게임에 완전 그냥 빠진 너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일루비움이라고 하는 게임, 뭐 이런 게임들이 그 플랫폼 위에 많이 올라가 있고요.
현재만 한 200개 정도 게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스페인, 유럽, 뭐 중남미 할 것 없이 다수의 게임을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들 중에서 히트작이 뭐 한두 개만 나와도 그 뭐 21년으로 가면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게임 하나만 대박이 터져도 게임파이라고 해서 돌풍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들 잠깐 보시면요. 이뮤터블 X라고 하는 게 웹3 게임의 플랫폼이라고 했죠. 유비소프트는요. 글로벌 게임 개발사입니다. 큰 회사입니다. 자, 여기와 지금 파트너십 맺고 뭔가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뭔지 정확히 얘기는 아직 안 해줬습니다. 곧 발표하겠죠. 호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루비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게임도 이 이뮤터블 X 네트워크에서 개발을 한 거죠. 자, 게임들이 그 플랫폼에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뮤터블 X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일루비움이라고 게임 그 코인이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사실 많이 올라서 이런 코인은 비추죠. 자, 이뮤터블 X가 아마존 웹 서비스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에도 가입을 해서 뭐 펀딩을 좀 지원받는 것 같고요. 내년 1월 달에 영지식 롤업 ZK EVM 메인넷을 출시했다. 자, ZK 요건요. 영지식이에요. 제로 널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을 이제 빠르게 쓰는 거, 싸게 쓰는 게 레이어 2죠. 근데 그 중에서도 ZK는 이제 영지식이니까 지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뭐 순위 철수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영지식으로 그냥 빠르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게 바로 영지식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VM은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그냥 이더리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을 훨씬 더 빠르고 이제 프라이버시도 지키면서 훨씬 더 그 빠르게 그냥 게임 아이템 빨리 사고 팔고 주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게임 하다가 뭐 기다릴 수 없으니 지금 이것을 내년에 메인넷을 출시하겠다. 자, 이것은 게임에 매우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과 사실상 다름이 없습니다. 호환성이 좋은 거죠. 자, 웹3의 플랫폼 킹.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입니다. 뭐 솔라나, 뭐 아발란체 분명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호환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나홀로 체인이라 앞으로 이 호환이 안 되면요. 성장성에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솔라나, 아발란체, 바이낸스 체인, 뭐 팬텀, 크로노스, 클레이튼, 레이어 2, 그러니까 뭐 폴리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이더리움과 호환이 됩니다. 이더리움 호환 안 되면 글쎄요. 투자는 저는 좀 큰 가능성은 별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뮤터블 X에서 지금 메타 스튜디오 여기 이제 포르투갈 게임사거든요. 이제 파트너십 맺고 지금 이뮤터블 위에다가 지금 게임을 얹어 놓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올해 3월달 폴리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그 폴리곤은 ZK 아까 그 영지식 EVM, ZK EVM이 있었는데 이뮤터블 X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사실 이뮤터블 X도 이더리움 레이어 2고요. 폴리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이 둘은요, 사실 그 기능은 비슷할지 몰라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웹3의 게임 플랫폼의 점유율을 그냥 대략 이뮤터블 X가 35%, 폴리건이 35%를 가져갑니다. 자, 이 두 개를 지금 합쳐버렸네요. 제휴를 했으니까 서로 호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웹3, 현재 그 게임 플랫폼 시장 점유율의 70%가 지금 뭡니까? 이 두 개가 잡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뭐 독과점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개가 또 경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뮤터블 X와 폴리건 서로 경쟁 관계입니다. 지금 협력도 하지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뮤터블 X에서도 영지식 증명 EVM 이거 테스트넷 하고 있는데 뭐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거 론칭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둘 다 뭐 이거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입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도 하지만 경쟁도 하고 있는 그런 구도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뮤터블 X라고 하는 코인은 지금 업비트 원화마켓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 제가 확인할 때 한 43위 정도 했고요. 이제 뭐 완전 작은 코인은 사실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게임 쪽에서 이미 많이 좀 알려지긴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게임 코인 뭐가 있을까요? 하나 말씀드릴게. 갈라라고 있습니다. 갈라 게임즈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 21년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게임 코인 중 하나입니다. 자체 게임 스튜디오, 그 게임 스토어, 음악, 영화, 뭐 노래 이런 것들 다 다운로드, 개발도 할 수 있고요. 자, 이더리움과 폴리곤, 뭐 BNB, 바이낸스 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자체 체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지금 올 8월 달에 창업자들 간 서로 뭐 코인을 먹튀했다, 서로 소송 걸고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그 덕분인지 어떤 덕분인지 최고점 대비 지금 코인 그 가격이 마이너스 97%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전에 그 좋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코인의 총 수량이 있잖아요. 토크노믹스라고 합니다. 토크노믹스. 자, 총 50빌리언 개가 있었는데 21빌리언의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지금 코인을요. 그냥 태워버려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29빌리언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28빌리언이 시장에 이미 풀려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면 29 빼기 28이니까요. 지금 1빌리언. 이게 이제 10억 개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그 찍어내는 코인의 그 수량이 굉장히 이전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거의 사실상 뭐 없어졌다 봐도 될 만큼. 근데 이제 21년도는 뭐가 문제였냐? 코인 가격 엄청 올랐을 때 봤더니 총 공급량 대비 시장에 풀린 코인이요. 10%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다 시장에 쏟아져서 덤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도 많이 사실 떨어졌거든요. 총 공급량 대비 코인의 유통량 이게 많아야 돼요. 이게 많을수록 이 시장에 덤핑할 수 있는 우려가 적습니다. 총 공급이 100개인데 코인 유통량이 뭐 70개, 80개, 90개다 괜찮은데 자, 총 공급량 코인이 예를 들어 100개인데 지금 시장에 풀린 게 10개, 20개다. 나머지 80개, 90개가 나중에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코인 가격 많이 떨어졌던 코인 바로 플로우와 파일코인입니다. 플로우는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많이 지금 덤핑이 됐거든요. 근데 파일코인은 여전히 지금 그 유통량이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되니까요. 자, 갈라라고 하는 코인을 그 코인 개코라고 하는 앱도 있고요. 그 컴퓨터에 이제 코인 개코 쳐보시면 이제 코인들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최고점 대비 올타임 하이에서 마이너스 뭐 96.9% 이런 것도 이제 자동 계산을 해주니까요. 뭐 꽤 유용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통량, circulating supply가 28빌리언이죠. 총 공급량이 28이죠. 지금 시장에 다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맥스 서플라이가 있죠. 맥스 서플라이는 이제 최대인데요. 최대치는 지금 50빌리언인데 지금 21빌리언 아까 제가 그냥 소각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8빌리언 중에 28이 사실상 지금 다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 시장에 더 나올 코인이 이제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코인의 가격 호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게임의 인프라 코인인데요. 자, 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빔, BEAM인데요. 이건 뭐 해외 거래소 상장 지금 보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그냥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바이낸스 같은 데 상장이 됐고요. 자, 아발란체 서브넷을 사용한 게임 체인이라고 합니다. 아발란체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메릿 서클이라고 하는 코인의 이제 회사인데요. 여기 있는 코인과 빔이라고 하는 코인이 합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의 장점은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것 외에도 하락장에 게임의 펀딩,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이렇게 투자할 현금이 많다는 건 장점이죠. 메리 서클 이제 홈페이지 가보시면 트레저리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회사 보유 뭐 하고 있는 금액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40억 원을 보유하고요. 현금으로만 470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스타트업 기준에서는 상당히 그 하락장을 잘 견딜 수 있는 총알이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소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거래소는 아직 없고요. 뭐 바이낸스, 바이빗, 빅겟 같은 거래소에서만 지금은 사실 수가 있죠. 정리를 해보면 이뮤터블 X는 업비트 상장이 됐고요. 시총 한 43위.
갈라라고 하는 그 코인은 비썸 코인원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시총은 74위 정도 하고요. 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거래소만 있고요. 시총 128위. 지금 순서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뮤터블 X가 가장 높죠. 굳이 게임 플랫폼 중에 어디를 내가 한번 배팅을 하고 싶냐? 저는 이뮤터블 X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의 기술주, 나 복잡한 거 모르겠고 그냥 전반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웹3 게이밍, 이게 뭐 유망해? 그럼 나 그냥 전반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그냥 이뮤터블 X라고 하는, 뭐 나중에는 이제 게임 ETF까지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이 IMX 코인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24년도에 그 이뮤터블 X에서 다수의 게임들, 뭐 2년에서 3년간 열심히 개발한 게임들이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들 중에서 히트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번이 히트작이 한번 터질지 아니면 또 몇 년 더 기다려야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자, 투자는 뭐라고요? 내 피와 땀과 눈물을 지금 확실합니까? 지금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에 던지는 게 투자입니다. 제가 이전 뭐 이게 4개월, 5개월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요. 글로벌 엘리트라고 하는 이제 여기는 그 세계 경제 포럼의 찰스 슈왑 회장이죠. 여기에서 결탁한 코인, 체인링크, 알고랜드, 그다음 헤데라 이렇게 세 개를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비트코인이요. 사실 변동성이 높은 위험한 투자입니다. 이게 뭐 우리 매번 코인 뭐 업비트 가셔서 가격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위험해 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알트코인 투자는 뭡니까? 비트 이더리움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죠. 왜요? 우리 마이너스 98%, 9%도 받지 않습니까? 폭락이,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폭락이 크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거죠. 자, 투자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 이더 대비 알트 비중을 내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게 뭐 한 70%다, 뭐 50%다, 25%다.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관적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내년 한번 큰 거 한 방을 노려본다? 그럼 당연히 알트를 노려야겠죠. 비트 이더 크게 한 방, 큰 거라 하는 이제 기준이요. 이제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한 10배에서 20배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다만 25년, 특히 이제 중하반기로 가면 분명히 100배, 200배, 또 1000배 코인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닥을 잘 잡는다면 그렇겠죠. 내년에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10배, 20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지금 시가총액이 크면 변동성이 더 작아집니다. 반면에 알트코인 좋죠. 100배, 200배, 1000배 벌면 좋지만 뭐 예를 들어 큰 뭐 대공황이 온다. 경제 위기 오면요. 또 추풍 낙엽으로 쓰러질 겁니다. 또 마이너스 80% 폭락할 수 있죠. 자, 이 각오가 돼 있지 않다? 그럼 알트코인은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각오가 없이는 큰 100배, 200배 도전해 볼 수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알트 비중을 내가 올린다? 이건요, 고위험과 고수익에 내가 배팅을 알면서 그 확률을 내가 감수하고 아까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이뮤터블 X, 체인링크, 알고랜드, 뭐 헤데라 투자하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을 한다 보장 못합니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높이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요. 산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너무나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팩트입니다. 매수가가 낮으면요.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 코인들을 크게 뭐 매수를 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 뭐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좀 크게 산다 하는 그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대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실제로 기다릴 생각입니다. 자, 웹3에서 지금 여러 부문을 이렇게 공부해서 확신을 쌓아야 그 엄청난 하락이 또 한 번 기회로 온다면 그때 과감하게 지를 수 있겠죠. 자, 웹3의 게임, NFT, 메타버스, 디파이, 뭐 요즘 핫한 자산 토큰화, 이거 지금 다 증명됐습니까? 증명 안 됐죠.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미 강남 아파트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세계 1위 애플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을까요? 전 살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큰 돈이라고 하는 게 미리 알아봐야죠. 미리 알아보려면 누구보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불확실성에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시고 이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 공부가 많이 돼 있고 멘탈이 강해도 돈이 없으면 뭐합니까? 현금 있으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결국 성공 확률 저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